마지막으로 또 개발협력 분야의 선배로서 그리고 또 현장에서 또 한국에서 이 분야에 또 관심이 있고 또 활동가로서의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많은 후배들, 학생들을 위해서 25년 전에 단순하고 무식하고 과감하게 또 현장을 밟으셨던 그 활동가의 또 마음을 또 생각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해주실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제일 어렵고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선배라는 말을 듣기 시작한 지가 어느 순간부터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 스스로는 제가 선배라는 생각을 잘 못했어요. 예, 그만큼 저와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회의적이었고 늘 외롭다는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저한테서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고 학생들이 또 결정적이죠. 아프리카 학생들을 제가 만나게 되고 하면서 누군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속 해야 된다라고 또 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름 생각을 얻게 됐죠.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여기 현지에 있는 NGO의 청년들, 젊은 활동가들 만나고 이야기를 듣다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좋은 일들, 가치들이 있고 이 안에요. 그 다음에 또 여전히 변하지 않는 편견과 무관심이 또 존재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까 전에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서로 나눴는데 그때처럼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변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새롭게 장착되는 거죠. 정말 본질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걸 둘러싼 현상들은 무서운 속도로 변해간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변하지 않고 또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게 이제 저희들한테 큰 격려가 되는 건데 예전에 제가 모시던 총재가 랜디 호그라고 하는 FHI의 미국 분이세요. 그분이 쓰신 이제 저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디보션 책자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묵상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만든 책자가 있는데 그 안에 아주 조그마한 박스에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이 이제 적혀 있는 거예요. 책을 편집한 사람의 어떤 이제 반짝이는 아이디어였겠죠. 그게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이제 그 직원들, 미국 기아대책기구에 일하는 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서 설교의 한 귀절이었던 게 뭐냐면 그분은 볼리비아 밀림에서 미국 회계사예요. 미국 회계사인 분이 젊은 날에 총각으로 CPA를 딴 사람이 총각으로 볼리비아 정글에 혼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9년간 일하고 지부장까지, 컨트리 디렉터까지 된 아주 입지전적인 분이에요. 그분이 나중에 총재 자리에까지 오른 겁니다. 평생을 FHI 단체에서 헌신한 사람이에요. 회계사로, 디렉터로, 나중에 프레지던트로. 근데 그분이 남긴 이야기가 그 책에 글 속에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그게 저한테 제 선배님의 저한테 주신 리거시죠. 그분이 쓰신 그 짧은 말 속에 자기가 FHI라는 단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국적을 뛰어넘어서 살아와 같이 동료들이 있었는데 가장 훌륭하다라고 하는 most excellent, 우리가 excellent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나는 다른 데피니션을 갖기 시작했다. 언제부턴가. 그분의 경험에서 자기는 미국 사회에 엑셀런트하게 살아왔던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가 정말 엑셀런트하다는 표현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볼리비아의 경험이겠죠. 현장에서 늘 성실하고 정직하고 때로는 둔해 보여도 진심을 다했던 그 사람들이 야말로 가장 엑셀런트한 스텝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현지 직원들을 두고 한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재주 있고 잘생겼고 캐패시티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제법 랭귀지도 잘하는 사람들이 가장 우수한 우리가 가진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분의 결론에 의하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었고 정말 어떻게 보면 둔해 보였고 그렇지만 그들은 성실했고 정직했고 그런 사람들이 FHI를 지켜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30년 이상 같은 단체에서 일해서 밑바닥에서부터 총재까지 가신 분이 그런 결론을 갖고 있다면 이거 내가 이거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네. 내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왜냐하면 제가 추구했던 탁월함이라는 거는 늘 커패시티 문제였거든요. 내가 어떻게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 내가 펀드를 어떻게 잘 이용할 수 있을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제가 뭐 펀드레이징에서 일하지 않았으니까 저는 주로 활용해서 쓰는 쪽에 훈련된 사람이니까 그게 제 초미의 관심사였고 그런데 그 총재분이 갖고 계신 총재님이 갖고 계신 견해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속담에 9번 나무가 선산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9번 나무가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곱게 자란 나무들이 용도는 훨씬 더 많은데 베어져서 집에 기둥으로 들보로 상량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못났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내버려두고 자르지 않았던 소나무들은 그 산에서 계속해서 자라면서 우리 선산을 지키고 그늘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이 정말 아이러니하지만 진리입니다. 제가 이 업계에서 일하는 많은 오래 분들을 봤을 때 누가 결국 남아있냐 누가 떠나도 남았다는 게 지리적이거나 이런 직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우리 고향의 선산을 지키는가는 고향을 아끼는 사람들한테 있는 거거든요. 저희 총재님 랜디 호우가 이야기하신 부분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한테 스승이 여러 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그분입니다. 그분의 짧은 만나서 들은 것도 아닌 활자로 된 그 말 한마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엑셀런트한 스텝이라는 것은 묵묵히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고자 했던 그 사람들이었다. 오픈 우리가 더 나은 캐패시티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그걸로 생각을 해왔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분의 이야기. 그 얘기 듣고 제가 저도 뭐 우리 바울 선생님처럼 저도 세상에 자랑할게 하려고 하면 할 게 많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는 한국 사회에서 경쟁할 때 뒤지라고 싸운 게 아닙니다. 한국에서의 경쟁에서 충분히 살아남도록 고안된 제도와 방법을 저희 부모님의 열성과 뭘 몰랐지만 따라가서 성취하고 얻었던 것들이 저한테도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지금 오늘 25년이 지나서 이 자리에 있게 한 이유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이 길을 걸었을 때 내가 몇 년 후에, 10년 후에, 5년 후에, 길게 20년 후에 내가 어디에 서 있을 건가를 늘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앞이 안 보이면 누구도 용기를 내기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누군가를 봤기 때문에 이게 가면 살았는지 죽은지 연락도 할 수 없는 곳으로 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늘 우리에게 누군가는 앞을 걸어간 사람들이 있고 그분들도 누군가를 보고 가는 겁니다. 뭐 종교적인 이야기가 되면 저희에게는 또 스승들이 계시죠. 그러나 그런 게 아니더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지금 우리가 겪는 일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앞에는 알아주지 않아도 후배들이 자기를 따라오지 않을까봐 걱정이 됐을는지 모르죠. 그런 것에 구애되지 않고 열심히 가신 분들이 늘 있었다는 겁니다. 저도 이 길에 들어오니까 그런 분들의 뒷모습을 본 거죠. 랜디 호그 같은 분들, 삼손 할아버지 같은 분들, 평생에 걸친 것들을 걸고 살아가는 분들을 보게 되는 거죠. 뭐 그게 저한테는 축복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25년 후에 출발하시는 분한테도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다라면 뭐 제가 그분에게 이그젬플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도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에게도 늘
변하지 않는 가치를 위해서 저희도 살아봐야 길어야 100년이잖아요. 80년. 뭔가 이 변해가는 존재들이 뭔가에 걸고 살아가면 한 모든 걸 던져서 붙잡아 보고 싶은 만한 그런 가치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만 제대로 우리가 붙잡고 있다라면, 그것만 저희가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선배의 등짝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면 한번 걸어볼 만한 거죠. 그거 외에 어디에 우리가 투신하면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올인하면서 살아갈 만한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이런 겁니다. 뭐 이야기가 길어져서 좀 너무 신중하고 묵직한 얘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타짜들한테 배워야 될 게 하나 있는데 타짜 영화 보셨죠? 자기가 믿는 거 적폐가 삼광일기 장짜리 일치를 놓고 아기와 고니가 이렇게 손모가지 하나와 전 재산을 걸더라고요. 우리가 디테일은 모릅니다. 삼광이 되는지 아니면은 장땡이 되는지 모르지만 거기가 자기의 믿음이 가는 거죠. 거기에 자기의 믿음이 있다면 손모가지와 재산을 거는 정도. 아니 도박꾼도 그 정도의 배짱과 용기가 있는데 아니 선하고 좋은 가치를 위해서 살아간다라면 그거 할 만한 배짱이 저희한테 없으면 저희가 뭔가 다시 생각해 봐야겠죠. 저는 충분하고 감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정말 이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가 되신다면 지금 갖고 계신 선택에 대해서 결코 후회하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성공과 명예와 여러 가지 다른 의미의 성공과 명예와 금전적인 보상 또는 뭐 따뜻하고 안락한 삶이 있다라고 우리가 보장해 줄 수는 없지만 그곳에 가치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바꿔서 한다면 저는 뭐 해볼 만합니다. 우리 한번 걸어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지 않나. 나중에 가서 아니면 어떡합니까? 이런 질문 하시면 저도 곤란합니다. 현재까지 25년 동안은 저희 총재님 30년의 인생에서는 가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변하지 않는 가치를 위해서 또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신 이상원 교수님의 등짝을 보고 저희도 또 진실된 마음으로 꾸준하게 이 길을 계속 걸어가서 또 언젠가는 또 좋은 동료들과 함께 또 저희의 등짝을 또 보고 누군가가 이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현장 브런치, K-17 라디오 현장 브런치 10번째 루완다에 계신 피아스 대학교의 이상훈 교수님과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